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19번째. 이번 주에는 그물에 막혀 삶이 풀리지 않는다는 천라지망살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큰 벽에 막힌 것 같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히 뭐가 막고 있다는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되죠. 말도 많이 하고요. 자, 사주팔자에 천라지망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의 뜻을 보면 하늘천자에 그물나자 또는 벌릴나자라 하죠. 그 다음에 땅지 그물망입니다. 즉 하늘과 땅에 그물을 벌려놓은 살을 천라지망살이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도 그물을 펼쳐놓고 땅에도 그물을 펼쳐놨으니 모든 것이 그물에 막혀 삶에 막힘이 많고 장애가 따르는 살이 바로 천라지망살입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듯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뭔지 모르지만 막고 있는 것, 바로 천라지망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천라지망살이 사주팔자에 어떤 것을 보고 천라지망살이라고 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사주에 있는 것을 천라살, 여자 사주에 있는 것을 지망살이라고 하는데, 먼저 남자 사주팔자에 술토가 있으면 천라살이 됩니다. 원래는 남자 사주에 술토와 해수가 모두 있을 때 천라살이라고 하는데, 저는 술토만 천라살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임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토 하나만을 천라살로 본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운에서도 술토를 만나면 천라살 운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매사 힘이 든 일이 많고 막힘이 많아지고 재물도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여자 사주팔자에 질토가 있으면 지망살이 됩니다. 역시 여자분 사주에 진토와 사화가 모두 있어야 지망살이라 하는데, 진토만이 천라살로 지망살로 작용한다는 것을 임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토를 지망살로 본다는 말씀 드리고요. 역시 운에서도 진토를 만나면 지망살 운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부부 인연이 약하고 자식복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천라지망살은 사주팔자에 어느 곳에 있어도 자격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라지망살이 사주팔자에 들어있다고 다 흉한 것은 아닙니다. 사주팔자에 술토와 진토가 흉하게 박혀 있을 때만 천라지망살이 자격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운기에서도 술토, 진토가 기신으로 안 좋은 운으로 찾아올 때 천라지망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살 공부를 할 때 무조건 흉한 살이 들어있으면 흉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꼭 사주팔자에 흉하게 박혀 있을 때, 또 운에서 기신으로 찾아올 때 작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천라지망살이 흉하게 작용할 때 많은 것이 막히고 힘들지만은 어떤 것에 특히 불리한지를 알려면은 먼저 사주팔자에 술토나 진토가 육친으로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먼저 천라지망살이 인성에 해당하면 문서, 계약, 매매, 인덕, 승진 등의 매사 막힘이 있다고 봐야 하고, 비겁에 해당되면 친구나 형제, 동료덕이 떨어지고 경쟁력에서 자꾸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식성에 해당하면 수명이나 건강, 의식주, 아랫사람 등의 막힘이,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면 재물이나 아버지, 이성 배우자 등의 막힘이 많고, 그 다음에 관성에 해당되면 남자는 자식이나 직업에 막힘이 많고 관제구설수 등의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자 사주에서는 진토, 즉 지망살이 어느 육친이 해당되는지 보게 되면은 남자의 경우와 모든 게 같지만은 식상은 여자에게 자식이죠. 그러니 자식으로 인해서 막힘이 있고, 또 관성은 여자분에게 이성 배우자 운이 되니 이성 배우자 운이 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천라지망살이 월지에 위치해 있으면 월지가 직업궁으로 직업에 막힘이 많이 있게 되고, 일지는 부부궁이라 이성 배우자 굴곡이 있게 되고, 또 시지에 있으면 자식궁이기 때문에 자식과의 막힘이 있게 됩니다. 자, 운에서도 술토 또는 진토가 기신으로 찾아온 경우에 천라지망살 운이 적용되겠고요. 운에서 천라지망살을 만나게 되면 관제, 구설, 그 다음에 시비, 손재, 간금, 질병,
장애, 사망 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사주팔자에 천라지방살이 있고 또 운에서 천라지방 운이 오게 되면 더더욱 작용력이 크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면서 천라지방살의 작용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병술년 무술월 개해일 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팔자에서 천라살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천라살의 작용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자분이시죠? 남자분이면 천라살이 뭐죠? 술토각이죠. 어디에 있나요? 월지와 연지, 술토가 두 개가 보이네요. 천라살이. 자, 이 천라살이 좋게 작용하는지 안 좋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주 형국을 풀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보자고요.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물을 생해주는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의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진토, 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죠? 연지, 술토, 지장간에 신금, 월지, 술토, 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것은 해수뿐이죠. 나머지는 작은 물, 작은 쇠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편이 너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가 매우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됐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상대편은 그래서 식상, 내가 생해준 오행,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한 오행,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한 오행이 관성이 되겠죠. 이 녀석들이 내 힘을 빼간 오행입니다. 상대편.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나무,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전혀 없네요. 해 중에 간목, 큰 나무가 암장되어 있고 진토 안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시간의 병화 역시 큰 불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술토지장간의 정화, 작은 젖불, 그 다음에 월지, 술토지장간의 정화, 작은 젖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토, 월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월간의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 없고 해수지장간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사주에 상당히 관성인 흙이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큰 불, 광활한 대지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 약한 물을 갖다가 막고 있으니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흙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큰 불에 생조를 받은 흙 기운이 상당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는 얘기죠. 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물을 다 막아버리죠. 아주 이 흙이 관살로서, 관살이죠. 관살로서 흉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술토, 천라살은 좋은 작용을 하나요? 흉신이 되죠. 사주에 많은 흙기운이 천라살로 잡혀 있네요. 너무 천라살이 있으면 막힘이 많고 풀리지 않고 그런데 중중하게 이렇게 관살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살은 뭔가요? 바로 직업운이 되겠네요. 직업운이 너무나도 굴곡이 많은, 직업이 많이 막혀버리는 천라살 중에서도 직업적으로 상당히 공고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특히 월지가 직업궁이에요. 직업궁에도 천라살이 박혀 있으니 더더욱 직업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상당히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분이 평생을 직업 안정이 안 돼가지고 거의 백수 조금씩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못 되고 지속적으로 정해진 일이 없이 지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는 이런 술토 천라살뿐만 아니라 화개살이 상당히 중중하죠. 이 흙기운이 전부 진토, 술토 이게 전부 화개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무토도 화개살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화개살이 중중하다 보니까 이 화개살은
안 풀린다는 얘기죠. 막힘이 많다 보면 중팔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주들은 특수지 전문 직종으로 가야 직업 안정도 되고 인생이 술술 풀리는데 이러한 화개살까지 중중하니까 살기운이 천라살까지 합쳐져 가지고 상당히 강해 가지고 상당히 흉한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무술, 병술, 괴강살하고 백호살까지 한몫을 하니까 살기운이 너무 덕실덕실하네요. 그리고 이 사주는 관살 맞은 사주 맞죠? 이 많은 불들이 흙을 생하면서 흙이 기세등등하면서 물을 언제든지 다 흡수해가지고 죽여버리라는 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몸수도 주의해야 되고 또 관이 흉하다 보니까 관제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상당히 천라살이 제대로 작용하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안 돼가지고 공고하게 살았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실타래 얽힌 것 같지요. 자, 그리고 이분 배우자운은 어떤가요? 불이 배우자죠.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정화도 있고 이 불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사주 흉한 흙을 갖다 화생토로 생해가지고 사주 흉한 흙을 돕고 있네요. 아주 나쁜 녀석을 돕고 있는 생조자가 되니까 이 불도 나쁜 녀석이 되죠. 그러니 이성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성 배우자운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해수가 상처살이 되겠습니다. 신유술이죠. 연지에 방합을 찾아서 방합 맨 뒷자 다음에 오는 게 상부살이 되겠죠. 그래서 상처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수가 상처살이 되고 이 술토는 처성인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배우자운을 안 좋게 하는 살까지 있어가지고 배우자운도 안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아무튼 이 사주팔자는 사주팔자에 상당히 천라지방살 중에서 천라살이 흉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운에서 작년같이 2018년 무술년이 오게 되면은 또 천라살이 또 들어오면서 관살이 들어왔다 얘기죠. 그러면 건강, 몸수를 무지 주의해야 되고 관제수도 주의해야 되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용력이 있는 천라살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사주입니다. 을미년, 무인월, 신축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에서도 천라지방살을 한번 찾아보고 작용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니까 지망살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망살은 진토가 있다고 그랬죠. 진토는 어디 있나요? 시지에 진토가 있네요. 이 진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사주 형국을 풀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쇠의 내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쇠를 도와주는 흙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고 축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월간의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의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상당히 흙기운이 많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임목지장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내편이 상당히 많죠? 미토, 무토, 축토, 진토 해가지고 그러면 사주팔자가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많죠. 다음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그 다음에 관성은 불이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에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토지장간에 개수, 진토지장간에 개수가 암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임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연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미토지장간에 을목, 그 다음에 진토지장간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미토지장간에 정화, 그 다음에 임목지장간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가 상당히 상대편보다는 인성이 많은 상당히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많아가지고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아졌죠. 특히나 나를 도와주는 오행들이 전부 흙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사주가 흙이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많아서 강해진 사주가 될까요? 아니죠. 이 사주 팔자는 흙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작은 쇠가 거의 매몰되게 생겼네요. 그래서 토다금매로 사주가 일간이 묻히게 생겼다는 얘기죠. 다행히 인목이 있어가지고 인목이 흙을 좀 견제해 주니까 겨우 숨을 쉬는 그런 형국이 됐네요. 그러면 이 인성이 상당히 나한테는 부담이죠. 나를 묻어버리려고 하니까. 더구나 인목 안의 병화, 미토 안의 정화가 불도 전부 흙을 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흙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흙이 왼수 같은 존재가 됐네요. 나를 묻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용신은 인목이 되겠죠. 인목이 없었으면 이 흙을 견제를 못해서 토다금매로 죽게 생겼는데, 그죠? 그래서 인목이 용신이 되고 희신은 큰 쇠가 와야 좋겠습니다. 이 쇠가 와야 같은 쇠가 와야 쇠가 숨을 쉬겠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성이 상당히 흉흉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진토가 인성이네요. 천라지방살이 제대로 흉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천라지방살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풀리고 무엇이 안 풀릴까요? 특히 이게 흙이 또 천라지방살이 인수로 잡혔네요. 인수는 뭔가요? 매매, 계약, 문서,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은 인덕을 뜻하죠. 아는 사람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질적으로 매우 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인덕도 떨어지고 문서, 계약수도 약한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또 관은 어쩐가요? 관. 여자한테 관이 상당히 중요하죠. 관은 불이죠. 불은 흙에게 상당히 힘을 다 뺏겨버렸네요. 그러니 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운도 안 좋다는 얘기예요. 관의 힘, 불을 갖다가 흙이 모조리 빼앗아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흉한 인성을 생하는 게 관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도 왼수 같은 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 덕도 상당히 약한데 이 사주도 상당히 흙기운이 많죠. 이게 흙이 화개살이죠. 화개살이 많다 보면 상당히 인생 굴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부살 보이시죠? 진토가 상부살이라는 얘기죠. 연지에 방합을 찾아서 사오미, 사와 앞에 오는 진토가 상부살이 되겠습니다. 이 상부살이 있으니까 더더욱 또 천라지망살로 상부살이 잡혀있네요. 그러니 이성 배우자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첫 남편을 잃고 사별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와 동거하다가 집 전세 계약서를 그 남자에게 유용당해서 돈을 몽땅 잃어버리고 혼자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됐죠. 그래서 문서수, 그 다음에 남자와 인연도 약하고 인덕이 떨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이 사주는 천라지방살이 인성으로 잡혀가지고 문서, 계약, 매매수 조심을 더더욱 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고 인덕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지방살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사주팔자에서 흉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천라지방살이 만약에 사주팔자에서 시신으로 좋은 용신으로라든가 이렇게 좋게 작용을 하면은 천라지방살도 작용력이 많이 떨어지고 거의 작용을 안 하는데 이렇게 사주팔자 내에서 흉하게 기신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흉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게 천라지방살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뭐에 막혀가지고 그물에 갇혀가지고 풀리지 않은 살, 천라지방살이 상당히 작용력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천라지방살에 대한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